아이들은요, 9세 이전까지는요, 구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크기와 배치로 그림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로잉 표현력은요, 아이가 스스로 변하고 성장하고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오롯이 느껴야 아이가 자기만의 성장이 발견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아이의 그림은 언어이자 그림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아이의 그림을 또 읽어내고 아이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풀어내는 수업을 해요. 내 아이의 진짜 실력을 어떻게 선생님이 연령별로 지도를 해주는지, 그 지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작품을 완성해내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아이가 좀 자존감을 가져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제작 과정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6살부터 이제 10살 이전 아이들의 미술교육원에 와요. 주제마다 그림을 이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풍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예를 들면 이제 하겠죠? 자기 어떤 생각 주머니에서 어떤 풍선이라는 주제가 이제 떠올려져요. 드로잉을 하게 되고요. 그 드로잉을 통해서 컬러링을 해서 이제 작품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완성하게 되죠.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좀 선생님이 터칭이 아닌 아이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9세 이전까지는요, 어떤 크기와 배치로 그림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6세 애들은 풍선이라 하면은 그냥 낙서와 같이 상황 표현을 하고, 이제 7살이 들어가면은 이제 상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주제의 어떤 구성법이 생기기는 해요. 9세 이전의 아이들은 화지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를 어떤 크기로 잡아서 배치를 해서 컬러링을 해서 완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풍선이라는 주제가 왔을 때 아이가 화지에 크기 지도는 선생님이 조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가 그 풍선이라는 주제로 어떤 생각의 주머니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와줘야지만이 크기 주제를 가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의 스케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풍선 그리기야 해서 주제 크기 잡아줄게 이러면은 아이가 그 그림을 주도하지 않고 선생님이 주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주제를 조금 더 풍부하게 좀 발견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풍선을 달고 간다면 너는 무엇을 달고 가고 싶냐? 그리고 풍선을 타고 어디로 가고 싶냐?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고 싶냐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다양하게 주제를 스케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확장을 시켜놓고요. 이제 본 그림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의 그림을 관찰한 바탕으로 주제의 크기는 손으로 잡아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되죠. 포인트는요, 절대로 아이들의 그림체는 손을 봐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고양이를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면은 지도 과정 용지에 고양이를 그려내는 방법들을 지도해주고, 그걸 아이가 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본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요. 선생님의 그림체를 가지고 고양이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잉 표현력은요, 아이가 스스로 변하고 성장하고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오롯이 느껴야 아이가 자기만의 성장이 발견되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또 아이와 크기 지도도 하면서 또 그림도 그려내면서 또 어머니와 함께 또 채색을 해보면서 멋진 미술 작품을 또 만들어내는 어떤 경험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요 PDF 파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은 풍선에 대한 주제를 그리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점이 있죠? 이게 풍선이거든요. 풍선을 아이가 1번, 2번 색칠을 한번 해보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풍선을 실을 한번 달아줍니다. 달아준 다음에 이제 이 실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풍선에서 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른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단어를 한번 적어봅니다. 무엇을 풍선에 달고 싶나요?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풍선을 타고 어디로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무슨 놀이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요 풍선을 달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달고 싶은 도구를 하나 그려주세요. 물고기를 그릴 수도 있고요. 토끼도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을 또 그려서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고양이를 달고 간다면은 엄마가 고양이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어떤 미술을 그려보는 방법인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찍어가지고 붙여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또 미술 이런 정보에서 만약에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 그리는 3단계라고 이렇게 치시면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 정도만 가르쳐 주시고 크기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아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색칠을 하고 가위를 오려서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가 풍선을 색칠하고 아이가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 더 구조화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오려서 붙이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그려주시거나 그래서 주제를 좀 크게 동그라미로 연하게 연필로 크게 그려준 다음에 아이가 그 안에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그려가지고 색칠해서 오려서 다시 여기다가 붙이는 활동을 하게 되다 보면 멋진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은요, 결과물로 아이의 작품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증명하는 미술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손이 간 예쁜 그림의 완성도보다는요, 투박한 그림이 자기 그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 제가 추구하는 미술 교육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요, 좀 꾸준하게 10살까지는 아이가 그 작품을 가져오는 걸 토대로 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핵심을 또 잡아주고 또 성장 포인트를 만들어서 좀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또 유년 시절의 그림들을 발견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미술교육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